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아유, 숨이 차네. 숨이 찹니다. 저는 여행 작가, 국민 여행 작가. 오늘 녹음이 오늘이 참 며칠이죠, 실장님? 엉망이구만. 13일. 자, 지금 8월이란다. 9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17분인데요. 원래 저희가 오후 3시부터 녹음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전에 원래 그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난 12시인 줄 알고 느긋하게 오려 생각을 했으나 나 2시부터 강연이 있는 걸 불과 몇 시간 전에 알고 부랴부랴 강연을 10분 일찍 끝내고 17분 정도 지각한 여행작가 유중원이고 연남동 유치원 책방 사이에의 조민숙 대표님. 뭐 공지사항 있습니까? 네, 이 방송이 아마 추석 때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녹음 방송은. 네네. 그래서 지금 10월 달 저희 행사 일정 네. 잠깐 공지할게요. 하세요. 네. 네. 꼭 녹음 방송인데 생방송 같은 이 기분은 뭐죠? 공지. 네. 공지. 네, 저희 10월 달에 한 달에 한두 시는 네. 피렌체로 갈 건데요. 지금 잠시 후에 또 소개시켜 드릴 분 계시지만 또 그 방송 보고 또 피렌체에 또 꽂혀가지고 피렌체에 또 책들을 좀 여행 책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하고요. 한 달에 한 도시 네네. 피렌체. 네. 네. 그다음에 여행자의 기록법이라는 저희 글쓰기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9월로 글쓰기 수업이 종료가 되고 네. 아마 2월 2기 수업을 아마 10월 달부터 다시 오픈을 할 것 같아요. 네. 2기 수업이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고양이 축제 여행 도쿄로 근데 2차 여행 도여행 그거 신청 상황이 지금 이번에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고양이가 은근히 되게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고양이를 놔두고 어디 여행 못 가시나 봐요. 아니 그렇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는 놔둬도 되는데 고양이는 신경을 더 써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분 모시고 갈 거예요. 네 분이랑 저희 작가님하고 스태프 700만 원인가요? 아니요. 얼마죠? 2박 3일을 그냥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차게 그냥 가서 그냥 젊은 친구들만 와라. 그런 일정을 만들었어요. 죄송한데 제가 늘 말씀 설화를 조심하라 그랬잖아. 혀뿌리를 조심하라고요. 젊은이들만 오라니 무슨 저는 도저히 못 따라다니는 일정을 일정이 그만큼 타이트하게. 젊은 애들 중에 더 빌빌거리는 애들이 많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더 빠릿빠릿하게 일정 소화를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정이 있어서 전 도저히 따라다닐 수 없는 일정을 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얼마냐고요? 49만 원. 49만 원. 700만 원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행사의 책 몇 번째죠, 실장님? 28회. 28회. 28번째 시간인데요. 특별 게스트. 사실은 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저희 뻑하면 오기 때문에. 오늘은 땜빵으로 잠깐만. 땜빵이라니요, 실장님. 자, 우리 죄송해요, 잠깐. 자, 잠깐 본인 소개를 본인 직접 하세요. 네. 직접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익숙하시죠, 이 목소리. 네. 이제 3, 4회 이제 카메라와 부엌칼을 든 남자의 네, 맞나요? 잠시만, 제 책인데 제목이. 아니, 본인 책 제목이 너무 길어. 네, 카메라와 부엌칼을 든 남자 유럽 음식 방랑기를 쓴 장준호 작가입니다. 고맙습니다, 장 작가님.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면서. 작가님 얼마 전에 그 MBC 주말 예능인가요? 선을 넘는 사람들인가? 선을 넘는 녀석들. 선을 넘는 녀석들. 선을 넘는 녀석들의 이탈리아 피렌체 편에 잠깐 나왔습니다. 특별 출연을 하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저한테도 알려주셨고 본인의 책에도 쓴 바 있는 알란티나 피오렌티나 뭐지? 피오렌티나 알라. 비스테카.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네.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그러니까 피렌체식 스테이크 먹는 거에 대해서 출연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게 누구지? 그 역사 설민석. 그다음에 김구라. 그리고 솔비 씨 그리고 유라 씨. 어땠어요 촬영 분위기는? 너무 화기애애가지고. 네네네. 저도 마치 거기 출연했던 원래 고정 멤버인 것처럼 저도 너무 화기애애하게. 고정 갈 확률은 없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설민석 씨랑 너무 겹치잖아요. 근데 설민석은 역사 쪽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너무 되게 유쾌하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방송은 두 번째인데 이제 수요비 식회 한번 첫이었고 이제 두 번째이긴 한데. 너무 야외에서 하는 게 좀 저는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보다. 수요미 식회보다. 네,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조금 저한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부럽습니다. 우리 정 작가님 뭐 수려한 외모와 또 화려한 언변, 그다음에 워낙 또 지식이 방대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수요미식회 또 선을 넘는 녀석들 아주 뭐 TV 쪽으로도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SBS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던 음단 패썰이라고 하는 김준현, 마닷, 권혁수 나오는 그 제가 이제 큰맘 먹고 TV 예능에 도전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자도 벗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인데 방금 6회 만에 폐지가 됐다고 저한테 제작진은 연락을 해왔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MC 전원 교체. 그래서 폐지가 된 게 아예 아니었어. 그래서 정말요? 장서희 그다음에 저 최민수 씨 안에 강주은 씨, 최현석 셰프, 예전에 약간 조금 뭐 문제 있었던 정창욱 셰프 이런 사람들이 다시 MC 우리는 이제 몰랐지. 아예 그냥 음식하는 사람들을 모셨네요. 뭐 장서희가 무슨 음식을 해? 아니 뭐 셰프님들 이런. 그래서 2명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나 이 방송국 놈들이라는 것들을 참. 다 그렇구나라는 걸 절감했던. 그렇죠. 좀 그 모자 벗은 거 말고 잠깐 좀 바뀐 거 없어요? 어제 바꿨는데. 쌍꺼풀 하셨나요? 무슨 소리야? 저 못 느껴요. 안경테? 안경 바꿨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약간 동글동글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유행하는 거 젊은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 층에서 유행하는 게 요랄까 태가 얇고 동글동글한 안경. 저희 아이프도 똑같은 안경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15만 원 주고 했습니다. 되게 젊어 보이세요. 젊어 보여요? 네, 모자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안경 때문이었군요. 우리 아직 게스트 소개도 아니고 우리끼리 수다 아니 젊어 보인다는 게 젊어요. 작가님이 젊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스트를 모시기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김다영 작가님 좀 기다리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저희에게 지금 그러니까 아마 듣는 분 기준으로는 오늘은 수제 맥주 오윤희 작가의 오늘은 수제 맥주 일부를 아마 듣고 올려준 댓글까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팟빵인데요. 느그들 뇌부님께서는 1회부터 꼬박꼬박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그동안 여행책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팟캐스트를 듣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노 작가님하고 조 대표님과의 케미가 좋아서 방송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여행책 많이 소개해 주세요. 책을 관심이 생겼으면 책 구입은 반드시 연남동에 있는 사이에서. 참, 저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가시는 분이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저희 책방도 모르는데 베트남 여행을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 팟캐스트만 듣고. 팟캐스트만 듣고? 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걸 오신. 그 결정에 후회를 좀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님은 우리 선물 드렸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 몽땅 몰타 편에서 독립출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고요. 제 인스타그램 댓글 중에 하나는 구보경님인데 늘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러면서 퀘스천 마크 2개, 느낌표 2개를 붙여서 올려주셨습니다. 늘 시간이 짧다 생각이 드는 건 직접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저는 되게 길게 느껴지고요. 네. 일각이 여삼추 같습니다. 자, 드디어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28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책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 장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에? I travel 호텔입니까? I travel to 호텔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for 호텔 아닌가요? 아닌가? I travel for 호텔. 아닌가? 그 호텔을 어떻게 호텔을 위해서 여행 호텔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닐까라는. 네네네. 둘 다 뭐 영어 잘 못해요? 독인객인입니다. 독인객인.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의 저자 김다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작가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을 혹시 장 작가님 이 책 읽으셨어요? 네네 읽고 왔습니다. 읽었어요? 네네. 안 읽으셨어요? 난 당연히 읽죠. 아니 왜냐면 오랜만에 이 책을 읽은 사람이 2명이 돼가지고 늘 1명이었거든 나 혼자. 근데 조 대표님은 오늘도 책이 빳빳해요. 아니 저 물어봤어요. 왜 안 읽으세요 하니까 컨셉이시래요. 컨셉이고요. 정말 컨셉 잘 잡으셨네. 근데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일단 김 작가님 엄청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잘 팔리고 계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스케줄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죠? 일단 제 스케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노중훈 작가님과 제가 초면이 아니라는 점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귀었었나요? 다행히도 그건 아니고요. 저 되게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네. 우리 둘이 만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찰나라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어느 그 연말 그 송년회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송년회요? 네, 송년회. 제가 송년회 이런 거 안 가기로 유명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남의 어떤 송년회에서. 심지어 강남을요? 네, 강남. 강북도 아니고 강남. 무슨 실수하셔 가서 기억이 지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약간 그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언뜻 봐도 선배님이신데. 제가 인사는 되게 공손하게. 그래서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이 약간 한 잔을 하신 것 같다 이미. 강남을 맨용지에 건너갔을 리가 없겠지. 근데 그때가 시각이 6시 정도 됐었거든요. 새벽 6시? 아니죠. 저녁 6시. 아니,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됐는데. 주변에 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옥토끼였나? 그 신사동인가? 거기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디자인도 하시고 뭐 레스토랑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초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정말 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네. 옥토끼란 걸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만취해서 가신 것 같은데요. 토끼정이라는 식당은 알아도 옥토끼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미 그때 약간 약주를 하셨던 그런 상태셨어요. 제가 뭐 결례, 아닙니다. 실례. 인사 한 3번 정도 하셨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너무 나요. 그래요?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유명하지도 않지만 너무 송구하고 부끄럽기도 그러네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진짜 이 책은요, 장 작가님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다뤄보고 싶었고 실제 읽으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 작가님 아는 왜냐하면 이제 뭐 동서고금을 망라한 책의 바다에 늘 빠져 계신 분이니까 장 작가님이 이런 우리나라 이런 컨셉, 그러니까 호텔을 정말 전면에 내서는 테마의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에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이 책도 보니까 역시 호텔 쪽 이제 테마 여행 많잖아요. 뭐 서점도 그렇고 근데 이제 호텔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이고 세밀하고 정확한 책은 아마 아직까지는 없었을 걸요. 그쵸, 김 작가님? 그 전에 제가 알고 저희 책방에 있는 일본 그 건축가가 호텔을 다니면서 호텔을 드로잉을 해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저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일하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뻔뿌질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구는 요즘 몇 거 나와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책도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여행의 공간이라는 책이고요. 맞아요. 저도 그 사진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도 저한테 많이 영감을 줬지만 사실 제가 책을 준비를 하면서 많이 이제 뭐 벤치마킹 하려고 알아봤는데 없어요. 일단은 이제 호텔을 다루는 책은 대부분 호텔리어 분들이 쓰시는 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호텔리어가 고객을 다루는 입장에서의 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좀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공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여행 얘기하고는 동떨어진 호텔 사용 설명 같은 그렇지. 이제 그런 책이 많았는데 이제 여행으로서 여행 데스티네이션으로서 호텔을 다룬 책은 아마 이 책이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시 어렵다. 효시 효자가 어려워 한자로 어려운데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왜 이게 정말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저렴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첫밭 따로 하지 말아라. 그런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2번 타자, 3번 타자가 사실은 돈은 제주는 누가 넘고 돈은 1번, 3번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첫밭 따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 책을 처음 기획한 게 2016년도였는데 수많은 출간 기획서를 내가 써가지고 출판사에 돌렸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가 제가 첫 바다였던 거고요. 인식이 없었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2017년부터 호텔을 제목에 넣은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고 이제 좀 때가 왔다 싶어가지고 브런치라고 아시죠? 알죠. 거기다 먼저 연재를 시작을 했어요. 카카오.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라는 주제로. 같은 제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연재를 했는데 이제 브런치는 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판사들이 먼저 심사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획안을 올렸더니 똑같은 기획안인데 세 군데 출판사 메이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카카오가 그거를 무료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렇구나. 네, 근데 2016년도 중계료 없이 전혀 없이. 그 대신에 자기네들은 콘텐츠를 확보하니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클리 매거진이라고 해서 네. 브런치 메인에다가 띄우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위해서 심사를 하면서 출판사에도 보낸대요. 그 기획안을. 그래서 그 브런치 파트너 출판사가 검토를 하고 네. 출간 가능한 책 작가들한테는 개별 연락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새 출판사가 연락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디예요? 반니라는 반니구나, 반니는 출판사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인터파크. 네. 네, 거기에 출판 기획팀입니다. 출판 사업팀. 네. 이게 그 출판 전문 브랜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인터파크도 지금 그 반니라는 브랜드로 책을 네. 많이 내지 않았거든요. 네네. 대부분이 다 번역서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 작가랑 일을 하는 게 거의 지금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몇 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대중들은 잘 모르시고요. 우리 김 작가님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준호 작가님도 뭐 장준우라는 거대한 브랜드의 위대한 서막은 브런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 그 지금 네. 생각 그 제목을 들으니까 네. 책 제목을 알고 제가 확 알았어요. 제가 즐겨 보던 그래요? 에세이.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언급을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가. 너무 길어. 다음에 좀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네. 뭐 유럽의 맛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냥. 우리 장 그거 작가님도 좀 줄이면 안 돼 요즘 애들처럼. 카부남. 근데 장 작가님 네. 좀 뜬금없긴 하지만 두 번째 책도 지금 준비 중이세요? 항상 준비 중이죠. 항상 준비 중인데 기대가 지금 큽니다. 조금 다른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따가 뭐 천천히 말씀. 그 제가 얘기 주인공이 아니니까. 일단 네.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네네. 김다영 작가님 그러면 네네. 작가님의 입을 빌어서 네.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는 어떤 책인지 일단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 네. 듣겠습니다. 일단 네.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 이렇게 제목은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네네. 한데요. 예, 네. 이 호텔에서 여기서의 이제 호텔은 이제 네. 우리나라 호텔이 아니라 네, 전 세계의 호텔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네. 일단은 제가 한 4, 5년 정도 네. 꾸준하게 전 세계 호텔을 취재를 해왔어요. 대단해. 그 호텔에 꽂혔어요. 그냥.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호텔 처음에 이제 호텔에 꽂힌 계기는 네. 그 네덜란드에 여행을 갔다가 네. 여기 있더라고요. 2010년 네덜란드 네. 자유여행 그죠? 네, 그 호텔을 시티즌 M이라는 호텔 체인을 네. 처음 보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체인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그 호텔 하나였거든요. 아하. 근데 호텔 딱 들어갔는데 네. 직원이 없고 네. 무인 체크인 이 기계가 있고 혹시 저 네. 모텔 아니었습니까? 무인 모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저렴해요 제가.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저거 직원이 아무도 없고 다 그러니까 전 자동화가 돼 있는. 그 기계 앞에는 직원이 서 있지만 안내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키를 받았을 때 네네. 그 키가 이제 가방에 장식할 수 있는 러기지텍 네네. 이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기념품으로 준다는 거죠. 그 키를. 어. 그러니까 하나의 호텔이 브랜드이자 네. 커다란 어떤 공간 사업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는 네.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 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호텔이 하나의 여행에서의 커다란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잠만 자는 부가적인 요소가 그렇죠. 아니라. 네, 숙박 시설이 아니라 네. 이제 호텔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네. 2012년도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시작을 해서 네. 제가 지금 현재 강사거든요. 네. 근데 강사의 유명 강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1년에 한 2번, 3번 정도씩은 호텔 네. 여행으로 테마를 잡아서 네. 많은 이제 에이전시나 호텔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네. 다녀왔던 내용 중에 네. 일부를 이제 뽑아서 5개의 여행 테마에 맞는 호텔을 소개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아시아, 미주, 유럽 30개 도시 120여 군데 네네. 호텔에 숙박을 하고 연재까지 마치셨는데 네. 그중에 28군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뽑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5개 섹션으로 나눠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구성을 하셨는데 뽑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 기준은 기준은 네. 처음에 목차를 잡을 때 5개 장으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맞아야지만 되고 네.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이제 이번엔 아쉽게도 소개를 하지 못하게 근데 그 됐어요. 5가지 테마도 작가님이 직접 네, 나눈 제가. 거예요? 네. 일단 각 섹션의 그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5개로 나눠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네. 스텝 1 고요한 휴식에 시간이 필요할 때, 스텝 2 여행 준비를 하나도 못했을 때, 스텝 3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해야 할 때, 스텝 4 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싶을 때, 스텝 5 마지막입니다. 호텔만으로도 떠날 이유가 충분할 때. 그래서 총 28개의 호텔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여행 잡지 기자셨어요? 그것도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오면서 방송을 좀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네. 우리 여행사의 책을. 네네. 네. 근데
그 김나랑 기자님 보그. 네, 네. 그 방송하실 때 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네, 그 책이 출간된 출판사가 상상출판이잖아요. 유철상. 네. 네, 철상이. 철상이. 편장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아이예요. 네, 그분이요. 철상이. 네, 부족하신 분. 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맞아요. 그 유 대표님이 네. 저의 첫 상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AB로드라는 잡지의 여행 기자 그 편집장님 제가 그때 막내 기자였어요. 아, 그때 계셨었구나. 네. 2006년? 2006년 하고 7년. 꽤 오래전이네. 7년에 들어오셨어요. 네. 유 대표님이 네. 편집장님으로. 네. 그래서 제가 한참 막내 기자로 이렇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뺑이 치던 그렇죠. 시절인데 네. 저 와가지고 진짜 너는 글을 이렇게 써서 되겠냐, 사진 이따위로 찍어서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저를 또 개조시켜줘. 아야 누가? 그거는 편집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분이지.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제 글을 처음에 이제 잡아주신 어떤 기자로서 네네. 역량을 갖추게 도와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여행 기자라고 하면 네. 여행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행 기자가 이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치. 근데 일만 하면 좋은데 이제 네.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밤을 또 새야 되고 특히 이제 에비로드는 마감이 빡세. 거기는 진짜 빡세. 가이드북을 한 권씩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하다가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테헤란로에서 IT 기업에서. 여행 잡지 기자인데? 네, 기업 홍보팀으로. 홍보팀으로. 네네네. 돈 2배 줄 테니까 와라. 갔죠 바로. 2배가 얼마 안 돼. 왜냐면 얼마 에비로드 안 되게 돼. 작아지고. 되게 낮아요. 아시죠? 네. 네, 옮겨 가도 뭐 일반 중소기업체 뭐 연봉밖에 안 맞아요.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최저 연봉입니다. 진짜 잡지 진짜 기자들이. 업계 최저. 진짜로.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 네.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반 기업체로 옮기면서 여행을 좀 취미로 다뤄야겠다 해서 만들게 된 게 지금 제 블로그 노니의 로망 여행 가방이라는 여행 블로그인데요. 그게 노니의 로망 여행 가방. 로망 여행 가방.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로 11년 차 블로그고요. 그 이야기도 사실 좀 이따 자세하게 다루긴 할 거지만 네네. 대단하시고 노니는 뭐예요? 그냥 제 필명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근데 필명인데 뜻은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그냥 제가 좋아했던 그 해외 무슨 그 방송의 VJ 제가 이제 팝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전에 그 음악 방송에 나왔던 그 진행하시는 분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그게 동양 쪽 영어 이름이에요. 필리핀 쪽 영어 이름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건데 제가 이제 들어갔던 회사들도 영어로 이름을 부르게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계속 쓰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도 옛날 회사 동료들 만나면 노니님 이렇게 부르고 되게 어색하죠. 네. 제 이름을 모를지도 몰라.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테헤란로에 있는 IT 기업을 다니면서 그 블로그 첫 발을 뗀 게 그때인 거예요, 그러면? 네, 기자 그만두고 나서. 노니의 네. 로망 여행 다이어리를. 그 노니라는 게 찾아보니까 그 식물이에요. 식물 한약재 이름인데. 근데 그거랑 스펠링이 달라요. 저기 장관님 조사를 해오시려고. 혹시나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나 보니까 근데 맞아요. 한약재라고 발음은 나오네요. 맞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뜻은? 노니. 아니요. 그러니까 노니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은 한약재라고? 네, 한약재 파극천이라는 한약재로. 말도 어렵다. 네. 그러면 그때 그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연유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 예전엔 일이었지만 지금은 IT로 옮겼지만 그 세계를 완전히 그 세계가 단절되기 싫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잡지를 그만둔 이유가 아까 농담처럼 그냥 뭐 연봉 때문에 옮겼다 이렇게 농담이고요. 왜 농담이야, 진짜지. 그것도 있죠. 그럼 너무 그것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종이 잡지보다는 디지털의 시대가 그때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IT 기업이라는 게 제가 이제 몸담았던 IT 기업이 인터넷 쪽 서비스 쪽이었고 또 얼굴 인식이라는 핵심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IT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쪽 세대가 빨리 올 텐데 제가 빨리 컨텐츠를 이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회사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제 혼자 시작을 미디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인 미디어를. 네. 굉장히 제가 1세대예요. 저희랑 다르네요, 조 작가님. 진짜. 이 이야기는 이따 또 확인할 건데. 그 전에 개인적인 걸 하나 물어봅시다. 예. 아나운서 지망생이셨어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발음과 딕션이 저렇게 정확하고 그렇죠. 톤이 저렇게 안정적이지? 감사합니다. 많이 지금 강연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더 그런 단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강연은 지금 강사는 지금 강사 일을 5년째 하고 있고 목소리 톤이 이런 이유는 제가 노래를 했기 때문이에요. 노래? 네, 노래. 성악 전공이었고 어렸을 때. 맞아, 그 발성이 달라. 네, 그리고 대중음악으로 옮겨가서 대학교 때부터 직장 다닐 때까지는 밴드 활동을 했었어요. 네.
포지션이 뭐였어요? 보컬하고 피아노. 보컬, 건반이요. 피아노. 네. 건반. 네. 5살 때부터 했어요. 굉장히 피아노는. 다재다능하시네요. 오. 네.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죠. 근데 야. 저희 집안이 뭐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사실 네. 여행으로 제가 일을 했다고 하면은 집이 부자라서 여행을 다녀왔나 호텔 여행을 했나 이렇게 많이 특히 말씀하시는. 호텔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1인 미디어를 했었기 때문에 제 힘으로 다 컨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IT 회사는 언제까지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거 다니다가 네. 2011년까지 다니다가 2011년도에 네. 전자책이라는 거에 제가 꽂히게 돼요. 2011년도에? 네, 아직 없을 때. 아, 난 네. 아직도 안 꽂혔는데요. 그때- 아직도 어떻게 네. 저거 그때 꽂히지 그게? 그때는 거의 책도 별로 없고 이런 시절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리디북스 같은 것도 나오기 전인데 네. 거의 이제 활성화되기 전인데 네. 그래서 블로그로만 하면 네.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비를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광고 애드센스를 달아가지고. 네. 근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돈을 주고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자책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까 출판사 그거 등록을 하면 된대요. 네. 근데 그게 전자출판사는 따로 뭐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런 네네. 복잡한 그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때는 뭐 규제나 이런 게 별로 없었겠지, 뭐가 기준 같은 것들이. 지금도 그게 면세 그래요? 사업이고 그냥 그 전자출판사 같은 경우는 사업자 그 장소가 없어도 된대요. 김 주소가. 작가님 머리 헝클어지니까 네. 헤드셋 벗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근데 쓰는 게 좋은데. 아 그래 본인 목소리 듣는 본인 목소리 좋아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만든 출판사가 히치하이커라는 출판사예요. 그게 1인 출판사 시작인 거죠. 1인 출판사를 만들었다고요? 네. 온라인 IT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면 다니면서? 다니면서 만들었는데 헐. 그런 걸 만들고요. 네. 계속 하다가 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출판업계를 잘 모르는구나. 네네. IT 쪽에만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옮기게 된 회사가 네. 이 21세기 북스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북21이라는 출판사예요. 같은 말 아니에요? 네. 그 같은 말인데 북이 알고 보니까 21세기 북스는 그냥 책 브랜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북21로 옮기셨어요? 네, 회사를 옮겼어요. 책 출판 과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출판 업계에 대해 산업에 업계에 대해서 알고 산업에 싶어서. 대해서. 실례지만 네. 그때가 20대 때 다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아니요, 출판사로 이제 IT에서 출판으로 온 거는 30대. 네. 아, 접어들어서. 네. 죄송 지금 몇이세요? 저 81년생입니다. 80.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시구나. 아, 그러면 서운하다. 81년생. 적은 나이죠. 적은 나이죠. 적은 나이지. 38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 장 작가님 몇 살이에요? 저는 굉장히 어리죠. 저는 85년생.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더 어리는 굉장히 거고요. 저는 적은 나이. 네. 실장님 계시는데 나이 얘기 자, 그래서 그게 그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배웠어요 좀 출판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북21에서 전자책 사업을 한다길래 네. 그 사업부에 들어갔어요. 네네. 들어갔는데 그게 3개월 만에 망했어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로에 섰는데 네. 단행본 출판팀으로 마케팅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마케팅. 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판업계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했고 관련된 무슨 컨퍼런스 같은 거 있으면 회사가 크다 보니까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자책이 왜 안 될까? 네. 그때는 시기상조였던 거를 이제 업계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김 작가님 혼자 1인 출판사를 냈을 때는 어떤 전자책을 내본 적은 없어요? 혼자서 그 전에 북21 들어가기 전에? 그 히치하이커를 만든 거는 네. 입사 전이에요. 그러니까 입사 전에 혼자 차렸잖아요. 네. 거기서 뭘 내본 적은 없냐고 혼자서. 냈죠. 냈어요? 2권을 냈죠. 뭘? 그 본인 책을? 네,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 권씩 제가 가이드북을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냈었고. 근데 그게 유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나 뭐 내용적으로. 그게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왜 이런 시장이 아직 발전을 못할까? 그래서 출판사를 아예 들어갔구나. 네,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지 판매할 수 있는가? 출판업계에서. 근데 그 출판사의 저 전자팀도 망하고. 마케팅으로 이제 옮겨간 거였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단행본 팀에서 더 많은 걸 배웠던 게 저희 출판사에서 다뤘던 A급 저자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미경 강사님, 알죠. 그리고 또 김정훈 알죠. 교수님, 박사. 네, 광고도 찍어주셨던 분, 네, 머리 스타일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 네, 근데 그분들이 다 강의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책을 낼 때마다 그분들이 이제 강연회를 하시는데 저희 마케팅 팀이 이제 가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강연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접했어요. 강연의 신세계를.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샤이하세요. 아하. 그래서 이제 강연회를 200명, 300명이 오는데 네. 아무도 진행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때 김 작가님이 나서서 진행을 했구나. 하기가 싫었는데 네. 없었어요.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냥 아니야. 보고 읽는 건데 뭐. 그래서 하다가 그럼 그분들은 뭐가 돼요? 보고 읽지도 못하는 거. 떨린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출판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네.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여행들을 해오면서 네. 그냥 제 돈을 주고 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간다 해가지고 갔던 여행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다 일로 나간 거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무슨 컴피티션 네. 그런 데서 이제 1등을 해가지고 네. 전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뽑히는 그런 컨테스트에서 네. 이제 1등을 하게 돼서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호주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네. 딱 한 명을 뽑아서 시드니로 보내주겠다. 근데 너가 왜 시드니에 가야 되는지를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영어로. 뭐야? 그런 게 있었어?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되게 여러 회사들이 같이 한 거예요, 호주에. 네네. 근데 전 세계에 5,5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럼 어떻게 알았대, 김 작가님은?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제 네. 취미가 검색이에요. 영어 검색을 네네. 검색하는 거.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지원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메일이 온 거예요. 2달 후에. 당첨이 됐다고? 제가 1등이라고. 영어 에세이를 보내는 게 통과가 됐구나. 1등으로 뽑혔구나. 네. 근데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시드니를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을 거예요. 이래서 가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좀 전에. 그러니까 기억을 돌이켜봤더니 호주가 한국에는 네. 굉장히 워킹 할리데이라던가 그렇죠. 일적인 그런 목적으로만 가는데 이 호주를 새로운 여행 쪽 데스티네이션으로 내가 조명을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썼던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그게 되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관광청이 개입된 행사였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혹시 세계에서 가장 그 행복한 직업 이래가지고 나 이거 뭔지 알아. 관광청에서 같이 했었던 이벤트였었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그때 1만 달러 아니 뭐 1년에 뭐 5천만 원인가 주면서 뭐 섬 뭐 동물 관리하고 베스트 잡 인 더 월드 해가지고 호주 관광청이 그걸 재미를 한번 봤어요. 맞아.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캠페인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시드니 관광청 캠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돼가지고 이제 현지 뉴스에 다 나고 한국의 블로거가 1등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출판사를 때려치고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메일이 와서 됐다 이제. 네, 이거 갔다 와서 새 인생을 살자. 강사는 사실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 네, 근데 그 호주 여행이 저한테도 되게 큰 계기가 됐었고. 사표 내고 가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카카오가 됐지만 다음이 이제 완전히 인스타기 전에 스토리볼이라는 이제 모바일 전용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국내 여행 쪽으로 좀 취재를 해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책을 한 3권 정도 써야 나올 수 있는 계약금에 대한 비용을 한 번에 줄 테니까 600만 원이네. 그렇죠. 역시 역시 우리 네네 그래서요. 업계 전문가님. 그래서 줄 테니까 해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랑 시드니 프로젝트랑 같이 해서 나오게 된 거죠, 회사를. 그러니까 이게 나 진짜 할 말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오늘은 수제 맥주나 몽땅 몰탈하면서도 내가 왜 출판 시장에서 흐름에 조금 더 낄 수가 없는지 나의 편협함과 꼰대기질에 대해서 새삼 알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20년째 여행 작가 하고 있잖아요. 여행밥을 먹고 있는데 아주 예전에 10몇 년 전에 처음 블로거들과 출장 갔을 때 내가 엄청 싫어했거든 걔네들을. 촬영에 방해된다고. 그다음에 왜 예의를 안 지키느냐. 그리고 니네가 알면 얼마 아느냐. 그리고 이 새파란 것들이 뭘 한다고 니들이 야 블로그가 무슨 매체냐? 이랬었어 진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런
절연의 시간이 지금까지 나는 온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을 너무 모르고 온라인 기반 데이터 축적이 전혀 안 된 거지. 이게 오늘날에 엄청나게 원동력이 되고 데이터의 바다가 될 줄은 나는 몰랐던 거지. 그렇죠. 멍청했던 거야. 그때부터 노 작가님이 쓰시는 것들을 컨텐츠화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브런치에 뭔가 노 작가님들이 글을 모았으면 그게 엄청난 동력이 돼서 또 책이 당연하죠. 엄청 나올 수 있을 조정래 텐데 선생님이 안 태백산맥을 양으로 등장하는 그런 전집이 나왔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도 늦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않았어요. 여행계의 태백산맥. 네. 왜 이렇게 나는 보는 눈이 없고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며 우리가 근시안적인 걸까 장작가님? 젊은이들하고 안 놀아서 그런 거. 젊은이들을 멀리하셔가지고. 네. 그렇지. 저 같은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노셔야 되는데. 그렇지.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식당 가서 소주나 먹고 선짓국에다가 순대국밥 때려 먹고. 근데 정말 저도 요즘 하는 고민이 미치겠다. 저도 약간 하프예요. 하프. 저는 신문 기자 출신이니까. 네.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까 네. 뭔가 조금 매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나와 보니까 이제 정말 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선을 타야 될지.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인데 네. 기다렸어요. 아 내가 좋은 글을 쓰면 누가 나를 불러주겠지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왜 기다리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김 작가님은 지금 1인 미디어가 블로그 말고 다른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이런 것도 하세요? 유튜브는 사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아, 시작하셨구나. 간간히 하는데. 채널 오픈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픈을 너무 오래전에 했는데 어. 막 1년에 막 한두 개밖에 안 올리니까. 아, 이거 활성화는 안 시키고 계시는구나. 네, 그냥 정말 간간히 올리는데 지금 너무 재밌는 게 터지는 영상들은 대부분 보면 쇼핑 관련된 거예요. 맞아. 여행에서 뭘 샀는지 이렇게 막 꺼내서 보여주는 거. 하울이라고 하죠. 네. 음식이 아니라 네, 쇼핑이야? 음식은 제가 아직 잘 찍은 게 별로 없어서 찍고 싶은데요. 아, 이거는 김 작가님 컨텐츠를 말하는 거죠? 네네. 아, 오케이. 네, 제 컨텐츠 중에서. 그래서 막 자주 올리진 않지만 유튜브도 있고 메인 채널은 아무래도 블로그랑 또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브런치는 지금 구독자가 5,000명 정도 넘었으니까. 지금 브런치도 계속 연재를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브런치 저는 블로그랑 브런치의 연재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블로그는 이제 여행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그런 네네. 방식이고 네. 브런치는 대중들에게 제가 전할 메시지 예를 들면 커리어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강사적인 측면이 좀 들어간 건가?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 어쨌든 간에 그런 2008년도부터 시작한 블로그가 이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라는 책을 내기까지 엄청난 미천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쵸? 바로 그게 베이스가 된 거죠. 그거는 거기에 무슨 뭐 자료를 모아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내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니 내가 당신네들을 취재할 때 그거를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취재 허가를 받는 데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됐던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에이비로드 때 네. 그 매거진이라는 게 되게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거진을 갖다가 뭐 미디어 키트를 해서 네. 제안을 하는 것보다 네. 제가 블로거로서 했던 취재가 한 10배 이상은 많을 거고요. 그리고 해외는요. 대박이다. 그리고 저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보통은 블로거 하면은 네이버 파워 블로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워 블로거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어.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랑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여행사, 그렇죠. 관광청, 어. 그다음에 그냥 호텔도 우리나라 호텔 이렇게 국내 업체들하고만 일을 하기 참 때문에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네. 좀 미안해 좀 과도하게 표현해서 약간 주는 거 먹는 스타일로 일을 하지.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업체하고 사실 아까 작가님께서 업계랑 좀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슬퍼. 저 같은 경우도 국내 해외 여행 업계들하고는 사실 많은 일을 안 하고요. 저는 바로 현지랑 같이 일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언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잘하게 된 거예요? 혼자 했어요. 네. 혼자?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영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죄송한데 일을 하다 보면 영어가 필요한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절실하잖아. 장작가는 나도 필요하지 영어가. 안 그래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비법 있으면 하나만 알려줘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네? 본인만의 노하우. 사실 영어는 네. 어렸을 때. 뭐야?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조미 실장님은 어떻게 조미소 실장님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운영하는 또 여행 영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개선해 주세요. 네. 여행 영어 뭐 있어요? 제가 이제 자유여행 쪽 네.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항공이나 호텔 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제 스마트한 여행의 조건이라는 책이 제 첫 책이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그거는 저쪽 애플북스라고 여기 거기서 나온 건데 오케이. 그 책은 사실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는데 그 책이 이제 언제 나왔냐면은 그 책이 이제 21세기 북스 있을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이 나온 다음에 뭐야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사에 몸담고 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냈다고? 그래서 회사에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그런 경우도 있었구나. 그래서 뭐 안 되나?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하지 그렇게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 회사가 되게 보수적이어 파주 출판단지가 다 되게 보수적인 쪽이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데 제 계약을 입사하기 전에 했던 거라서 그렇지. 2년 만에 나왔어 책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책이 나와서 별로 반응이 없고 해서 너무 이 책이 일찍 나왔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책을 주목한 게 이제 교육 쪽이었어요. 교육?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때 저한테 제안을 주신 게 되게 황당하게 여행 글쓰기를 강의해보면 어떻겠냐고. 대부분 다 그런 거야. 처음에는 다 그냥 여행 글쓰기 뭐 강의 아니면은 뭐 스마트 여행 기술 해달라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 강의 업계가 매력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B2C로 가면은 좀 레드오션이더라고요. 박 터지는구나. 네, 돈도 못 벌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략을 했던 게 포지셔닝을 완전히 이제 기업 교육으로 돌려서 지금 이제 노 작가님은 대중을 위해 책을 쓰시고 대중을 위해서 특강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기업 임직원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호텔이요. 호텔 임직원. 그건 이제 요즘에 하는 거고 이제 이 전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의 그런 생애 설계 교육이라던가. 단가가 높겠다 나보다 훨씬. 조금 높습니다. 야, 진짜.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굉장한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장 작가님 우리 진짜 B2C로 가면 안 되는구나. 김 작가님 뒤에 쓰자 진짜. 뒤에 씁시다. 오늘 존경하기로 했어요. 나 진짜 오늘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박진영의 너의 뒤에 있어. 김다영의 뒤에 있어. 되게 스토커 같은데. 김다영이 흘린 어떤 뭐 강연이 노래 주소나고 거야 나 진짜. 왜 그러세요?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그래서 대기업 그런 게 기업체 위주로 강연을 다니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업 교육으로 일단 돌리고 나니까 사실 2016년까지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그 기조가 정치 상황도 되게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그 임직원들한테 국내 여행을 많이 강요를 했어요. 해외 여행을 가지 말고. 그러다가 작년부터 주 5일제, 52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녁이 있는 삶, 그렇죠. 이제 워라벨, 네, 손학규 그래서 워라벨 이런 그런 기조가,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가 기업의 이제 정책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기업에서 이제 저의 커리큘럼을 찾아주시게 되셔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기업자 강연을 가면 일단은 뭘 얘기해요? 저는 타이틀이 이제 해외 이제 여행이랑 여가 설계라고 이제 붙여주셨는데 여행과 여가 설계, 라이프스타일 컨설팅 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가르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가르치는 거겠죠. 가르치는 거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행을 이제 지금 이 얘기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저는 산업으로 보지 제 개인적인 취미로 보지 않아요. 산업. 오케이. 그래서 네. 여행은 인더스트리다. 인더스트리. 그래서 저는 여행을 이제 그 섹터별로 나눠요. 어떻게요? 항공산업, 호텔산업, 그다음에 이제 기타 요즘에 투어나 액티비티도 있고요. 기타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어디서 도는가 여행이.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섹터로 제가 연구한 게 호텔이에요. 그럼 뭐야? 앞으로 항공과 다른 기타 분야도 영역을 넓혀가실 거예요? 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요즘 이제 하겠습니다. 장 작가님 죄송한데 제가 먼저 섰어요. 이거 선사의 임자죠. 장 작가님 바라보면 나의 뒤통수뿐일 거야. 김다영 작가를 볼 수는 없어. 내가 머리도 크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일반 임직원들은 눈높이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휴가나 이런 거에 맞게 여행 설계하고 예약하는 방법을 가장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전대 쓰신 스마트하게 여행하는 법. 근데 그 책은 사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스마트는 지금 그 얘기하는 기술적 스마트는 아니고요. 스마트한 여행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스마트는
우리가 이제 이 여행을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미래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여행법이 정말. 필요한가를 얘기한 자기계발 여행서예요. 네네네네. 그 책이 너무 빨리 나왔던 거예요. 지금 나왔으면은 되게 이슈가 그러네.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사실 그 책 덕분에 근데 네. 이 기업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네. 지금은 그 스마트를 기업에서는 기술적 스마트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의 커리큘럼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하는 과정이 30대, 40대, 50대가 다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요즘은 신입사원 교육부터 55세, 60세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까지 다양한 그 임직원분들에 맞춰서 네. 소위 생애설계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기업 내부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도 있고 교육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를 기업을 몇 개를 가지고 있냐가 제 수입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기업 교육 강사예요. 아니 근데 잠깐 그 전에 아까 그 여행 영어라는 건 뭐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네. 처음에는 여행 글쓰기 같은 되게 짜잘한 걸로 시작을 했어요. 3-4명 놓고 제주도에서 가르치기. 여행 글쓰기 강좌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 짜잘하는 게 여행 글쓰기 짜잘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센터 이제 소규모 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저 문화센터 위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방금 하시고 왔죠. 뭐였어요? 짜잘한 내가 거. 이렇게 지금 야 이거 알았어. 짜잘한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 버는데?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네. 강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뭐 많아봤자 네. 대여섯 명, 네. 7, 8명. 네. 원래 백화점 모객 상태가 그래요. 그렇지. 많이 모객할 수 없어요. 맞아. 10명 정도가 최대고.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는 작게 놓고 강의를 했지만 네. 그게 제가 강의를 전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큰 경험이 됐거든요. 그럼.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아시겠지만 한 군데서 하면은 네. 전국의 모든 백화점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닌가요? 네. 저는 연락이 못 받아가지고 백화점에서는. 네. 한 군데만 맞아요. 하시면 사실은 네. 어디 뭐 하나 다 터지고 잘하면 다 여기서 연락이 오긴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너무 저에게 일어난 일을 너무 당연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냥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당연하지. 작가님의 생애를 걸쳐 온 게 쌓여서 그럼요. 정말 이게 한번 탁 터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 영어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항공, 호텔 같은 스마트 여행이나 여행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네. 많은 수강생분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유여행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뭐하냐, 영어가 안 되는데 우린 그냥 패키지 갈란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새로운 니즈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한 달 정도 가서 이제 표현도 수집도 하고 좀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기존에 없는 여행 영어를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여행 영어 책 같은 걸 보시면은 휴대를 딱 하면은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여행자들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질문에도 대답을 들어도 그게 무슨 표현인지 말이지? 모르면 무슨 의미가 맞아. 있어요. 대답이야. 질문이 아니야. 근데 그 대답도 영어 회화책에 나온 대답이라기보다는 여행 상황에서 나오는 대답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여행자 입장에서 여행 영어를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에서 의뢰를 주셨어요. 이 처음에 백화점에서 시작을 해요, 모든 거는. 네네. 백화점은 이제 모델이에요. 저희가 이제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면 네. 이제 시험 삼아 올려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올리면 금방 또 소문이 나가지고요. 작가님 같이 들으시죠 수업.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죠? 한 달에 얼마죠? 그 여행 영어 클래스만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사실 여행 영어는 B2C 강의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여행 영어를 의뢰하지 않아요. 요거는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행 영어 강의를 지금 꽤 오래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기업 바쁘셔가지고. 네, 이거는 뭐 할 시간이 사실 실례지만 일주일에 강연을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많이 할 때는 거의 매일 가고요. 거의 매일. 와, 다 얼마예요? 클라이언트가 한 몇 곳 됩니까? 누적으로 하면은 사실 한 70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 67. 올해 새로 신규 클라이언트가 되신 이제 기업들만 해도 많아요. 한 10군데 이상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민간 대기업 또 공기업도 있고. 네, 공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도 있고. 정부 기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민간 기업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다이렉트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에서 연락을 주시는 건데 아하. 에이전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개의 에이전시가 제 프로필을 가지고 있냐가 사실 관건이고 많은 강사분들이 자기를 영업을 하세요. 근데 저는 영업을 안 해요. 영업을 안 하는 게 제 원칙이에요. 영업을 안 해도 이미 온다. 아니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저녁에 노 작가님 술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필요한 사람이 연락하는 거면 난 필요해. 그럼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대부분의 강사들은 다 먼저 영업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일부에서는 책에 첫 장도 못 넘기는구나. 어떤 경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좋잖아, 사실은. 근데 어쨌든간에 이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는 우리 그 조미숙 실장님 같은 분이 가장 사실은 정말 일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은 평생 어디를 가시더라도 호텔 밖을 나가질 않습니다. 진짜로 호캉스의 선구자, 호캉스의 효시. 부산 기장군에 놀러 가도 힐튼 호텔 이외에 바깥은 절대 나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같은 분들이 요즘 최적화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겠어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일단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 보통 저희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일단 여행사의 책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 1부는 여기서 일단 끊고 2부에서 본격적인 책 내용을 이야기를 하러 저희 게스트 중에 본인 책을 안 가져온 두 번째 사람이에요. 오영옥 씨, 오 기사가 안 가져왔고 지금 저만 없어요 책이. 우리 저 김다영 작가가 나 다 안다 이거지. 그래서 본인 책을 가지고 오지 않은 좀 당당함 아주 빛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닙니다. 자 여행사의 책 28화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